지금 휴대폰이 울립니다. 모르는 번호지만 받았습니다. 고객님 앞으로 발급된 카드가 있는데 주소가 맞지 않아 배송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합니다. 카드요?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 상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배송만 담당해서 자세한 건 모릅니다.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 알려드릴 테니 그쪽으로 확인해 보세요. 처음엔 그냥 배송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려준 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 바뀝니다. 명의도용, 대포통장, 범죄자금, 피의자, 그리고 어느 순간 상대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사 보안 사항입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오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범은 처음부터 돈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내 주변 사람과 확인할 길을 끊습니다. 가족에게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전화를 끊지 못하게 만들고 혼자 판단하게 만듭니다. 그때부터 평범한 사람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세상을 알아보고 쉽게 말씀드리는 유튜브 아들입니다. 오늘은 사기범이 어떻게 평범한 사람을 겁먹게 하고 가족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스스로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주 평범합니다. 등기 우편물이 반송됐습니다. 고객님 명의의 카드가 배송 중입니다. 주소 확인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상대도 친절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사기 전화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잘못된 배송을 바로잡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처음 전화한 사람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배송만 담당합니다. 자세한 건 카드사로 확인해 보세요. 이 번호로 전화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피해자는 오히려 더 믿기 쉽습니다. 상대가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확인해 보라고 안내만 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번호가 진짜 카드사 번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준비해둔 가짜 상담 번호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그 번호로 전화해서 저는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로 카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신청됐을 수도 있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평범한 배송 확인이 순식간에 명의도용과 범죄 사건으로 바뀝니다. 다음에는 수사관을 사칭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목소리는 빠르고 강압적입니다. 본인 명의 계좌가 범죄 자금에 사용됐습니다. 현재 사건 관계인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지금부터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하십시오. 사건 번호, 피의자, 공범, 구속 같은 말을 쏟아내며 설명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역할은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겁을 주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돈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보다 내가 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에 먼저 빠집니다. 충분히 겁을 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검사라고 소개하며 차분하고 친절하게 말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말씀을 들어보니 직접 범죄에 가담하신 분 같지는 않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으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앞 사람은 나를 범죄자처럼 몰아세웠는데 새로 등장한 사람은 내 말을 믿어줍니다. 피해자는 안도하고 그 사람에게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은 겁을 주고 다른 사람은 내 편인 척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조직에서 역할을 나눈 사기범일 수 있습니다. 이제 가짜 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는 수사 보안 사항입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가족은 사건을 몰라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으로 이동하고 전화를 끊지 마십시오.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범은 피해자가 가족이나 진짜 기관에 확인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을 닫게 하고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다른 전화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정상적인 경찰, 검찰, 금융기관이 가족에게 비밀로 하라고 하면서 1시간 넘게 전화를 붙잡아둘 이유는 없습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나오면 바로 끊으셔야 합니다. 가족이 방문 밖에서 그거 사기야 라고 외치면 사기범은 기다렸다는 듯 말합니다. 가족은 사건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통화를 끊으면 보호 절차가 중단됩니다. 저는 어머님이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가족이 구해주러 온 것입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오랫동안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범죄자로 의심받는다. 가족에게 말하면 수사를 방해한다. 수사관은 나를 의심하지만 검사는 나를 믿어준다. 결국 가족은 방해하는 사람이 되고 가짜 검사는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집이 세거나 판단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공포와 안도감을 번갈아주면서 사기범에게 의존하게 만든 결과입니다. 고립이 끝나면 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금이 정상적인 돈인지 검사해야 합니다. 안전한 계좌로 잠시 옮기면 확인 후 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직원이 물으면 가족에게 줄 돈이라고 말하세요. 안전계좌라는 것은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은 전화로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은행 직원에게 거짓말하라고 한다면 더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부모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입니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처음 전화한 사람이 카드사 번호를 알려드릴게요 라고 해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번호를 보내줘도 그 번호가 진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싶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카드 뒷면에 적힌 번호를 보거나 은행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번호를 찾아서 전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가 가족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다면 그때는 오히려 가족에게 말해야 합니다. 이런 전화가 왔는데 같이 확인해보자. 이 한마디면 됩니다. 진짜 기관이라면 가족과 확인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기라면 가족에게 말하는 순간 사기범의 계획이 흔들립니다. 혹시 가족이 옆에서 그거 사기야라고 말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기범은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연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상하다 싶으면 자존심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첫째, 일단 전화를 끊으세요. 둘째,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카드 뒷면이나 공식 홈페이지의 대표 번호로 확인하세요. 셋째, 반드시 가족이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말하세요. 넷째, 의심스러운 링크를 눌렀거나 앱을 설치했다면 다른 안전한 전화기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돈을 보냈다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와 112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오늘 가족과 이 한 문장만 약속해두세요. 누군가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면 반드시 가족에게 말한다. 보이스피싱범이 가장 먼저 빼앗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과 가족에게 확인할 기회를 먼저 빼앗습니다. 부모님이 궁금해하시는 세상, 유튜브 아들이 알아보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가족과 친구분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